4월 16일 금요일 밤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정도 마치고 나면은 밤에 한 동네 2개 정도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드라이브도 할 겸 사람들 사는 구경도 할 겸 장사가 잘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볼 겸 한 20-30분 드라이브를 합니다. 굉장히 오버하는 거죠. 장사가 잘 되든 말든 경기가 좋든 말든 네가 봐가 뭐 어떡하겠다는 거냐. 그냥 그런 거 한 번씩 보는 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돌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또 오늘 한 주의 마감인데 두 녀석이 싸워가지고 6학년 두 녀석이 싸워가지고 지난번부터 위태위태 하더니만 둘이 붙어가지고 제가 없는 그 찰나의 시간에 6학년이다 보니까 또 얘네들이 태권도를 보자 초등학교 6년을 꼬박했죠. 그렇다 보니까 덩치도 좋아지고 이제 그냥 어린애 싸움이 아닌 거예요. 서로에게 이제 표시가 나게 이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 집에 제가 늦은 시간까지 찾아가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또 그것대로 이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로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한쪽 측은 제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선배라서 막 전화번호 그 집 전화번호 대봐라 막 이제 하시길래 아니 형님까지 이러면 뭐야 합니까? 좀 차분하게 이성을 좀 차립시다. 응? 애들 그랬는 거 가지고 지금 뭐 가서 뭐 사오겠다는 겁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하고 저는 뭐 도장 운영을 20년 동안 했다지만 늘상 일어나는 일들은 새롭고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고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많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스트레스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잠깐만요. 광고지가 저기 끼어가지고 파다닥 파다닥 소리가 나가지고 좀 제거하고 오겠습니다. 광고 찌라시가 붙어 있었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 사연들이 각각 다르고 예전에는 한때는 이제 스트레스로 받아들인 적도 있지만 희한하게도 저는 태권도장 운영하는 게 갈수록 재미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지금 오히려. 그리고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을 뭐 뒤치다거리라고 할까요? 또 해결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접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또 감사하게 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최근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학창시절에 되게 친했다가 서로 산다고 바빠 가지고 얼굴 못 보고 지내다가 최근 들어와 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우연하게 다시 또 연락이 통하게 되고 그래서 반갑게 대화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20대 30대 때 도장 운영을 이제 일찍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선배나 또는 이제 동기들이 야, 니 이 모임 들어올래? 니 이 모임 들어올래? 니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잡벅이 되어 가지고 와, 내가 인정받는 듯한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이제 그 승낙을 하고 모임에 가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급기야 모임에 가입한 숫자가 12개 정도까지인가 늘었더랬습니다. 그러면은 정기 모임만 하더라도 많지만 또 소모임이 있고
경조사는 또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그때는 또 되게 또 결혼도 많이 하고 돌잔치도 되게 많던데, 그런데 쫓아다니고 어느 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제 일은 평판 관리는 중요합니다만은 인맥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 보내주세요, 우리 학원에 등록시켜 주세요, 이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하더라도 최대한 자기 실력으로서 이제 인정받으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막 별나게 동네에서 놀면서 어울리고 해도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본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딱 집에 몰래 지어 놓고 이제 거기에 물건 같은 거 갖다 놓고, 예,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혼자 이렇게 캠프를 차리는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했는 것 같고요. 또 중학생 되었을 때는 감수성이 굉장히 좀 나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해가 질 쯤 되면은 이제 집 앞에 저기 들판에 방천뚝이 있었습니다. 내과 옆에. 거기 가서 혼자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앉아 있다가 온다거나 뭐 그런 일들을 보면 제가 좀 그렇게 혼자 지내는데 좀 익숙하고 그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게 정말 싫다는 거를 살면서 느끼면서, 아, 내가 이런 성격이었구나, 이런 기질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새삼 느끼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 둘 오히려 이제 그런 친구들을 반갑게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저하고 기질이 비슷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깜짝 놀라는 거죠. 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나,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념의 성향도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안 그래도 한 친구하고 이런 재밌는 대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경주에 있는 간포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나름 거기 자생단체 리더도 하고 있고 자기 사업도 하고 있는 친구인데, 그런 말 했습니다. 야, 홍길동아, 니랑 내랑 학창시절에 친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내 스마트폰에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바탕화면에 깔려 있으면 너 내 만날 수 있겠나? 라고 하니까 그 친구도, 야, 그거 좀 어렵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특히나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삼중수소라고 하는 또 그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정말 거기에 바닷가에 있는 횟집이라든지 상인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저를 그 주제와 함께 저와 대화를 하면 격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막 쌍욕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스마트폰 열쇠고리에 또는 핸드백 고리에 노란 리본이 딱 달려있다고 한다면 관계가 깊게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척이 될까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생일 빠르게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4, 동기들은 45, 정말 40 중반에 딱 걸려 있습니다만, 우리 40대 대깨문들이 그렇게 많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대깨문이다 뭐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굳이 모임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예를 들어 제가 정치를 한다, 그래서 무언가 일을 도모해야 된다면 대동소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막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도 발휘해 볼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피곤하게 안 맞으면 그냥 안 보면 되는 것인데, 굳이 피곤하게 뭐 이해하려고, 그건 전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기이자 오히려 그 친구를 기만하는 겁니다. 예, 뚜렷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마치 이해하는 듯한
그래서 관계를 계속 지속시키려고 하는, 그건 오히려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오롯이 그를 인정한다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굳이 설득하고 무언가 연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만나는 거는, 그거는 옳은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주 솔직하지 못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때에는 굳이 무슨 모임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그 모임 그런 거 다 경조사 때문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런 데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맞대고 봐야 되고, 뭐 우리 모임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 제의를 하고, 그렇게까지는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뭐 자기를 대하는 손님이라고 할까요? 소비자라고 할까요? 뭐 수요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상품, 내가 갖고 있는 실력 더욱더 정밀하게 다듬어 가면서 잘 제공을 하고, 또 그것으로서 인정받고, 그래가지고 서로 거래가 일어나고, 저는 그런 게 맞다고 봐요. 뭐 이렇게 굉장히 차갑게 이성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오히려 깔끔한 것 같습니다. 친구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고, 제시할 게 있으면 제시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너무 삭막하게 살면 안 되니까 거기에 약간의 감성을, 정말 양촌리 커피로 비유하자면은 프리마 한 스푼 정도를 살짝 넣는 감성 정도만 있으면 뭐 세상은 아름답게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경주 같은 이런 좁은 지역일수록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굉장히 팽배하거든요. 스티커 조그만 거 하나만 걸리면 아는 경찰관한테 전화하고, 야, 내 끊겼는데? 끊기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막 아는 인맥 동원하려고 하고, 이런 굉장히 구태를 보이는 곳이니까 더더욱 제가 거기에 좀 질려버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 중반을 지나가면서 인간관계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어떤 일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는 용강의 휴포레 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주에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주거단지고, 학령 인구가 경주가 전체가 줄었다지만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입니다. 뭐 학급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못 미치죠. 예전에는 학급수가 50명, 60명이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지금은 이제 20에서 30명 남짓해서 반을 쪼개놨기 때문에, 많은 여기 새로운 주거지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한 바퀴 쭉 돌았는데 지금 밤 11시 30분인데 상가 불 꺼진 데도 많고 장사 별로 되는 데 없습니다. 없는데 경주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상북도를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갑자기 역으로 더 좁혀보자면 제가 있는 골목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내가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쭉 하게 되면은 그게 기차처럼 분절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기체로 굉장히 밀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근본적인 어떤 궁극적인 방법은 정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 보니까 20대 30대 층이 더불어민주당을 외면하고 재보선에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각 도화 신문들이 하는 말이 그게 더불어민주당에 질렸을 뿐이지 보수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논조를 내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논조입니다.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질려버리고 싫어진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보수화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은 보수라고 한다면은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공부하고 거기에 어떤 선호를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인물을 떠올리고 특정 정당을 떠올리면서 나는 보수가 싫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정치인이 없고 정당이 지금 없는 상태예요. 예, 없는 상태,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정 인물과 정당을 떠올리면서 나는 보수가 싫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수의 가치를 지금까지 학습시켜오고 제대로 선도해온 정치권이 없습니다. 정치권이 없어요. 거기에 만약에 지금의 2030이 학습된 게 있다면, 야, 빨리 그런 정책 내놔 하고 가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압박을 했을 것이고, 그쪽으로 표가 몰린다고 판단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극좌로 가 있거든요. 일본 공산당 공약에 버금가는 지금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느끼고 2030이 보수 정치를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당도 정신 차리게 하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눈치를 봐서 지금보다는 극좌에서 조금 더 빠져나와가지고 중간 지역으로 옮겨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쓰게 되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도 좌경화되어서 계속 엉덩이로 앉은 자리를 밀어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저쪽 왼쪽 끝에 가가지고 엉덩이를 걸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꼴이 된 거는 보수 정치인 임내하고 표를 계속 볼모 삼아서 받아온 보수 정당의 문제입니다. 보수 정치인의 원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